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결혼식을 올린 유부녀가 된 지 얼마 안 돼 20대 후반의 여자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서울 토박이이고요. 제 남편은 아래쪽 지방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는 시골 촌놈인데 대학도 서울로 와서 서울 여자랑 결혼해서 출세했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해요. 남편이랑 저는 대학 때 알던 사이이고 대학 졸업 후에 친해져서 사귀게 된 케이스예요. 둘 다 서울 중심부의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서울에서 올리기로 했죠. 대학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참석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 쪽 친척 어른들은 버스 대절해서 결혼식 전날에 올라오시게 했습니다. 버스 대절비에 식비에 하룻밤 머무실 숙소 비용까지 다 대드렸고요.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못 갔고 대신 남쪽 지방으로 여행을 길게 다녀오자고 했어요. 저희 결혼식 때문에 남편 쪽 어른들이 많이 불편하게 오신 게 마음에 걸려서 신혼여행 겸 남편 쪽 친지들한테 인사도 하고 오자고 제안했죠. 그러니 남편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더러 개념 있는 여자라서 너무 좋대요. 서울 여자라서 그런 거냐며 또 농담을 던지는데 그냥 웃고 말았어요. 저는 사실 지방 사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남편은 그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여행 겸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릴 겸 남해로 출발을 했어요. 남해 바다는 너무 예뻤고 음식도 아주 맛있었고요. 내려가자마자 3일은 특급 호텔에서 머물렀고 그동안은 참 행복했어요. 결혼한 것도 행복했고 신혼여행을 남쪽으로 온 것도 잘했다 싶었죠. 그런데 시부모님 댁에 간 순간부터 제 신혼여행은 망가졌습니다. 신혼여행은 주말 포함해서 총 2주의 기간이었는데요. 호텔 3일 빼고 나머지 열흘은 시부모님 댁, 남편 고모 댁, 작은 아버지 댁 이렇게 시댁 식구들 집에서 머무르기로 했었어요. 시댁에 들어가니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큰아버지, 작은 고모, 작은 할아버지 등등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결혼식 때부터 알았지만 남편 가족은 참 대식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손주 며느리, 사촌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친며느리처럼 저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는 큰 관심과 환영 속에 몸둘 바를 몰라 했고 예쁨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비롯해 많은 여자 어른들이 기깔 나는 잔치 음식을 차려주셨고 제가 도우려 하면 식탁에 억지로 앉혀놓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남편네 식구들은 술을 참 잘 드셨어요. 소주, 양주 등 술을 계속 권하셨어요. 저도 술 좋아하고 잘 마시는 편이라 주시는 거 감사하게 잘 받아 먹었죠.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까 남편의 삼촌들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결혼식 때보다 많이 야위었다며 호텔에서 고됐나 보다고 아리송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치시는 거예요. 남자 정력이 어쨌니 허리가 어쨌니 하면서 저한테 제 남편이 허리가 튼튼한 편이라 행복하겠다고 복 받았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아기 낳으면 느낌이 변한다면서 아기 낳기 전에 실컷 해두라고 하시네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거기서 뭐를 하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네요.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실실 쪼개고 있기만 했고요. 저는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죠. 그냥 어르신들이 술에 취하고 며느리를 봐서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신다 하고 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틀 뒤 또 남편 친척들이 모였어요. 저는 오늘은 그런 말 안 하시겠지 하고 아니란 생각을 했네요. 저를 며칠째 봐서 친해졌다고 생각하신 건지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제가 그 더러운 농담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남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저를 앞에 앉혀주고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를 하셨어요. 부부관계는 젊을 때 많이 해두어야 한다면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어요. 저는 웃을 수가 없었죠. 남편을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쳐다봐도 남편도 똑같이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남편한테 저랑 할 때 좋냐고 그걸 저를 앞에 앉혀두고 묻는 거예요. 남편은 에이 뭘 그런 걸 물어요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그 화살이 저한테 넘어왔네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그 이야기는 더 참을 수가 없더군요. 남편 친척 어른들이 술이 벌겋게 오른 얼굴로 저한테 처녀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한 분은 나이가 몇인데 처녀이겠냐고 그러시고 다른 분은 애가 참하게 챙겨서 처녀일 수도 있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참하게 생긴 아이들이 더 밝힌다고. 저는 거기서 아무리 시댁 어른들이라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어요. 신혼여행 짐들은 다 남편 친척 집에 있었지만 그냥 핸드폰이랑 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챙겨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밖으로 나가자 또 남편의 삼촌들은 부끄러운가 보다고 껄껄 웃고 남편은 술 취해 비틀비틀거리면서 왜 이러냐며 저를 따라 나와 붙잡았네요. 내가 무슨 술집 여자도 아니고 조카 며느리인데
했는데 어떻게 앉혀두고 저런 저질스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냐고 했죠. 남편은 시골 어른들이라 그런 거라고, 별뜻 없다고, 그냥 너 귀여워서 놀리는 거라고, 배 타는 사람들이라 그냥 말이 거친 것 뿐이라고, 결혼식 끝나고 식구들한테 인사드리려고 온 건데 이렇게 나가면 어쩌냐고 나불나불 드네요. 저는 남편이 잡은 손목을 뿌리치고 따라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 오는 택시를 잡아타고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저는 바로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너무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실실 웃고 있으니 죽을 것 같았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온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눈물만 흘렸네요. 남편이랑 시어머니에게서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기를 꺼두었고요. 서울 도착하자마자 강남으로 갔어요. 가정법원 근처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엄청 많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항상 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곧장 이쪽으로 온 거죠. 제일 깨끗해 보이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골라서 들어갔어요. 아무런 예약도 없이 들어갔는데도 제 얼굴 표정을 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바로 변호사님 매칭해준다면서 안내해줬네요. 그렇게 만나게 된 변호사님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고소장 써주시겠다고 하셨네요. 자기가 이혼 전문이지만 이건 듣고 그냥 보낼 수가 없다면서 자기가 더 열받아서 자기가 바로 소장 쓰겠다고 하셨네요. 시댁 친척들 고소부터 하고 남편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이혼까지 진행하신다면 도와주시겠다고, 자기가 수임료도 디스카운트 해주신다고요. 사실 엄청 많이 공부한 변호사님까지 제 편이 되어서 분개하시니 좀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본 후에 연락드리겠다 하고 명함 주고받고 나왔네요. 그날 저녁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멍하니 고민하고 있었어요. 방금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바로 이혼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조금 후에 남편이 돌아왔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생각이 짧은 거 아니냐면서 우리 보려고 온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홀랑 서울 가버리면 어쩌냐고, 서울 여자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저는 기가 찼어요. 지도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성희롱을 당했는지 같이 들었으면서 저더러 미안하다고 빌지는 못할 망정 저더러 싸가지가 없다고 하니까요. 나는 그렇게 변태 같은 시댁을 두고 싶지 않다. 사과 받아야 할 건 오히려 나고 사과해야 할 건 당신네 그 잘난 친척 어른들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절 비웃으며 그럼 어쩔 거냐고, 이미 우리는 결혼을 했고 결혼식 한 거 다 아는데 이제 와 어쩔 거냐고, 난리치는 너만 손해라고, 빨리 시댁에 전화드려서 죄송하다고 빌으라는 거예요. 전 그 말 듣고 한 번 더 생각해보기로 한 제 자신에게 미안했네요. 이 인간이랑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가 싫었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며칠 됐으니 갈라서는 거 못할 것 같냐고, 차라리 잘 됐다고, 지금이라도 니네 집 식구들 변태의 쓰레기인 거 알았으니 지금이라도 그만하자고 했죠. 제가 강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남편이 어떻게 바로 이혼을 하냐며,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혼할 거냐며, 자기는 이혼 서류에 도장 절대로 못 찍는다고 기세등등하네요. 그래서 이혼 소송 걸 거라고 너는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했더니 뭔 소리냐네요. 저는 일단 친정 가 있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남편은 맘대로 해보라며 네 맘대로 될 것 같냐고 끝까지 비웃었고요. 저는 친정 오빠 불러서 변호사님께 갔죠. 그리고 소장 써서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시아버지랑 삼촌들까지 몽땅 다 소장에 이름 적어서요. 이혼 소송이랑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댁 식구들을 고소를 하느냐며, 정신이 나갔느냐며 밤낮으로 전화에 문자 폭탄을 받았어요. 당장 고소 취하하라며 무슨 증거로 고소를 하느냐면서요. 저는 그래서 그날 제가 당한 성희롱을 녹음한 파일을 남편 폰으로 보내주었죠. 녹음까지 하고 있는 줄 몰랐던 남편은 승산이 없는 걸 이제야 알았는지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면서 순순히 이혼해줄 테니 소송은 취하해달라고 비네요. 어르신들 다 60, 70 넘은 아저씨들인데 이런 일로 고소당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정 가족들과 변호사님이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속으로 미안해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똥밟았다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취하 안 하고 계속 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이혼 도장 찍어 보내면 고소 취하해줄 줄 알았는지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보냈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위자료 많이 뜯어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저 많이 응원해주세요.